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는 예고한 대로 사측은 왜 티끌모아 태산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파 한번 보시죠. 8일 만에 구금 해제, 관세 빌미 488조 약탈 청구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지난 12일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죠. 이민 당국에 의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감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미국이 관세 부과로 직접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공장 건설 핵심 요원들을 구금한 거죠. 미국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측이 티끌모아 태산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밝힙니다. 이 만도와 농협중앙회의 쌍둥이 전술. 농협중앙회가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확대되자 만도와 동일하게 법정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을 구별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 법정이라는 것은 근기법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약정이라는 것은 단협입니다. 볼까요? 이 기준 시간이 결국 달라지는 건데요. 통상임금 시급의 기준 시간은 판례를 통해 보면 토요일이 유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유급이면 243.3시간이고요. 무급이면 209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판례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것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 전원 합의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죠. 이것은 2013년 얘기입니다. 2013년 판결 대법 전원 합의체에서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에 들어간 노동자들한테 소급분을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토요일이 유급이면 243.3시간, 무급이면 209시간. 그런데 볼까요? 만도는 노사 합의에 따른 기준 시간은 240시간입니다. 이건 만도는 창사 이래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2015년 월급제의 핵심 내용이 또 이러합니다. 농협중앙회는요, 금융노조 그 산별 합의에 따라서 183시간입니다. 기준 시간이. 그런데 이것은 약정이고 183시간인데 확대된 통상임금을 적용할 때는 209시간을 적용하겠다. 이걸 법정으로 불린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 홍보물이 나간 날 사측은 노사전으를 통해서 철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의 철의 노동자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 주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취사 선택, 이번 통상임금 대법 전원 합의체에서도 나오는데 취사 선택 금지 법리를 듭니다. 유리한 것만 골라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차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연차수당은 확대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훨씬 높아지는데 이 연차수당은 사실 법정은 25개가 최대치입니다. 25일이 최대치죠. 근데 우리의 약정 연차수당은
25일을 넘어서죠. 매년 만근할 때마다 근속 연차가 붙어서 1년에 1일씩 증가하고 이 증가분은 한계가 없습니다. 근속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이걸 모두 다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확대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데 실제 지급받는 조건들이 이것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것 확대된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할 때 단협에 맺어놓은 약정 수당이 실제 액수가 이거보다 높으면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측이 주장하는 240시간과 243시간은 좀 다른 측면이다. 사측이 오히려 취사 선택하고 있다. 이건 역시 다음 철회 노동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측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로마로 통하는 길을 찾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다시 농협중앙회 얘기를 들면 만도와 농협중앙회는 연관된 게 사실 없습니다. 업종도 다를 뿐더러 만도는 농협에 대출을 받거나 하는 일 말고는 같이 노사 문제를 갖고 토론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최소한 사용자단체, 경총을 비롯한 한국경제인연합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소한 사용자단체의 지침을 받았거나 사측에 유리한 대형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빈틈을 노린 자문 내용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거죠. 이처럼 자본은 규모는 달라도 경총이라든지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소기업협회 각각의 역할을 다 합니다. 이에 비하면 노동진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민주노총이 그나마 노동자 전체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할 뿐이죠. 물론 한국노총도 나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투쟁을 조직합니다. 자본이 기업의 울타리를 넘듯 노동도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근데 아직 만도는 13년째 기업노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노조를 유지함으로써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첫 번째, 사측. 두 번째, 상근자, 노조 상근자 또는 집행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순간 계산해 봤습니다. 통상임금 교대자 기준 특근 1일에 4,700원. 티끌이죠. 야간근로 1주에 2,600원. 사무직 OT 인상 추정액을 보면 1,890원. 이게 월 20시간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인상액의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그러면 월에 특근 2일 정도 한다고 치고 교대자가 약 742명이거든요. 계산하면 4,730원 곱하기 2
곱하기 742 하면 약 8,400만 원. 주간자, 상시 주간자는 여기서 제외했는데 상시 주간자도 특권 좀 합니다. 더 이거보다 높겠죠. 야간자도 똑같습니다. 월 2.16주죠. 교대자 742명, 약 5,100만 원 차이가 나죠. 올해 2주니까. 그 다음에 사무직 OT 약 2,000명 계산했는데요. 더 될 겁니다. 한 2,200명 될 건데 이러면 약 월 1년 예상하면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1억 8천 정도의 차이가 나죠. 1억 8천이 각각은 4,700원, 2,600원, 1,890원이지만 직원을 모으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퇴직금이 빠졌습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훨씬 높아지겠죠. 우리가 자료를 찾다 보니 로마로 통하는 길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우리는 올해 교섭에서 정몽원 회장님의 가파른 연봉 상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연봉 상승이 50%를 넘습니다. 우리 전 직원의 임금 인상률은요, 통상급 정도를 대비하면요, 1%, 1.5에서 1.7% 수준 넘지 않습니다.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개합니다. 한라그룹 정몽원은 비상장사인 HL 클레모브를 포함한 4개사에서 겸직하면서 총 작년에 96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몽원 직원 보수 배율은 겸직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90배, 만도 대비 HL 클레모브 대비 118배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직원과 회장과의 보수 배율.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 리포트입니다. 2024년 임원 보수 분석안입니다. 결국은 전 직원은 정몽원 회장 연봉 인상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귀결되는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 로마로 통하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에는 사측이 주장한 취사 선택 금지 법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정몽원 회장과 직원 보수 배율이 90배인데 다른 회사는 어느 정도인가 소개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